다양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객분들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인사를 나누고 또 짧게나마 질문을 좀 드리고 바로 또 즉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연출한 이정홍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정 역을 맡은 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홍 역을 맡은 기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개인의 정원 역을 맡은 안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굉장히 좀 오랫동안 사실 시나리오를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버전이 좀 바뀌면서 지금 이 최종 버전까지 오는 데는 사실 30년 지기인 기홍 배우님과의 어떤 의기투합이 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영화를 좀 제안하셨는지, 주인공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좀 잡아나가셨을지도 같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쨌든 이 영화를 처음 이제 장편 영화를 찍겠다 마음 먹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어쨌든 제가 가장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네, 근데 뭔가 또 저와 되게 비슷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기는 또 뭔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던 차에 이제 저와 이제 사실 제일 어쨌든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친구이기 때문에 뭔가 저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면서도 제가 뭔가 어떤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어떤 좀 알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에 주인공 캐릭터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직접 출연까지 부탁을 할 생각은 처음엔 없었고 근데 대체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네, 직접 출연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오늘 좀 긴장하셨나요? 아, 네네. 저희 피디님이 네네. 지난 집이 때 너무 못했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네, 힘든데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이에 기용 배우님께서 마이크를 좀 넘겨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좀 제안을 받으시고 원래 연기를 좀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오늘 제안 받으시고 좀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습니까? 연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예전부터 종웅이 영화를 찍을 때 그렇게 좀 연출부라든가 그런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나름의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안을 받고 좀 여러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저도 뭐 본업이 있고 또 거기에 나와서 혹시나 또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종홍이가 이 영화를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그러한 과정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도와줘도 그리고 잘못되더라도 솔직하게 내가 욕을 안 먹겠다 뭐 책임은 감독님이 다 지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도와주신 게 아니라 굉장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른 배우님들도 사실 어떻게 좀 합류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오디션을 일단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크게 뭔가 역할을 받을 줄은 모르고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역할의 제의를 받았을 때 좀
놀라기도 했고 그 기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책임은 감독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오디션으로 원래는 이제 기용 역의 매형 그 역으로 제가 원래 예, 예, 캐스팅 그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한 역인 정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감독님 뭔가 비하인드가 아, 있나요? 네네. 이 캐스팅 과정에? 네, 비하인드가 있긴 한데 네. 뭐 차차. 공공연하게 알릴 아. 부분도 아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바로 관객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인물들의 대사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또 연기를 어떻게 서로 맞춰 나가셨을까 또 그냥 궁금한 지점인데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장소에 대해서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집이 굉장히 연결과 분리라는 그 컨셉의 집이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었고요. 이 공간을 언제 어떻게 섭외를 하셔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그 로케이션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공간을 보시고 시나리오가 변화를 겪은 것인지 과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원래 시나리오 이제 쓸 때 롤 모델이 되는 곳은 이제 다른 집이었어요. 네. 그 집은 이제 1층, 2층으로 세대가 구분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근데 두 세대가 같이 살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한 그런 어떤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컨디션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섭외를 실패하는 바람에 그 방금 말씀드린 조건에 집을 찾고자 되게 많이 수소문하다가 이제 지금 촬영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 정말 되게 크게 시나리오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섭외 이후에 시나리오를 꽤 많이 수정을 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촬영 2달 전쯤의 시점이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나리오 더 좋아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선착순 세 분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예,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영화 재밌게 봤고요. 배우님들도 정말로 연기가 생생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정말 전달이 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인물들이 다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런 개성적인 캐릭터성 때문에 뭔가 설득되지 못하거나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인물들을 표현하실 때 염두에 두신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지 혹시 궁금합니다. 배우분들께 답을 드리면 될까요? 예. 예.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계희 배우님?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예, 꼭 어떤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혹은 어렵다, 반감이 든다일 수도 있고 또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방점을 찍으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거는
일단 감독님 형 저한테 저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가 약간 눈이랑 그러니까 뭐 눈빛이랑 표정이 무표정 할 때는 정말 뭔가 환한 표정인 것 같은데 또 웃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약간 반전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저를 캐스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를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런가 싶은 면이 솔직히 조금 있기도 했는데 그냥 그 역할에 좀 그 약간 모든 인물이 다 외로운데 현장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보시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질문에 답이 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씩 또 한 번씩 또 말씀해 주시면 아마 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인물이 재밌고 또 개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었고요. 근데 연기를 하거나 그럴 거 할 때는 좀 오버를 한다던가 뭐 그러면 좀 감독님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뭐 좀 실수가 있으면 테이크를 한 번 더 간다던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맞춰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테이크가 몇 번 정도 걸렸어요? 한 40테이크 정도. 지루한 네, 네. 예, 다 이제 외로운 캐릭터, 좀 공허한 캐릭터 그런 이제 좀 느낌으로 저는 이제 좀 촬영이 임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극 중에 나오는 이제 저의 제스처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제 실생활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좀 저에게 어려웠던 거는 이제 이 어휘, 그 다음에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이제 대사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제 사실 모든 환경이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정환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이제 연기를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스며들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촬영을 되게 좋은 분위기로 촬영을 했었고 그 극 중에 나오는 그 집을 제가 실제로 거기서 지냈어요. 제 집을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쪽 사이드 쪽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쇼트 한 쇼트가 되게 확신에 차 있다. 마치 이 커트는 이 구도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되게 확실하게 커트를 정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현장에서 그 여분의 커트를 치지 않고 그냥 정말 필요한 것만 찍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혹시 촬영 감독님하고의 작업이 어떠셨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건 좀 구체적인 건데 기용이 핸드폰 볼 때마다 그 기용의 핸드폰에 이렇게 그 자국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궁금했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촬영은 최대한 네컷을 신중하게 찍었고 좀 여분 네컷은 거의 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촬영 중에 촬영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이건 도저히 뭐라고 했지? 콜을 못 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뭔가 안 쓸 것 같은 거는
제가 끝내 안 찍어버리니까 촬영 감독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 핸드폰 먹은 저희가 그 촬영상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을 이제 거의 제일 먼저 찍었거든요. 그때 그 기용이의 핸드폰을 실수로 이제 떨어뜨렸어요. 핸드폰까지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이 실제로 그렇게 깨져버렸고 네,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기용 핸드폰이 계속 처음 이제 그걸 화면에서 봤을 때 핸드폰을 교체해야 되나는 어떤 고민이 들었는데 네, 그냥 가보자로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문자 대화 장면을 이제 후반 작업 과정에서 만들 때 그 뭔가 대화가 더 불편해졌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느낌이 이 영화의 어떤 분위기와 네, 좀 맞아떨어진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랬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 사이드 쪽에 계신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미리 괴인에 대해서 조금은 찾아보고 왔는데 배우님들이 그 배우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전문 배우 말고 이제 연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일반 배우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체할 수 없는 그 느낌의 기용이를 섭외가 된 상황에서 이제 같이 출연할 배우분들도 원래는 이제 배우분들 섭외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뭔가가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있긴 했지만 그 균형감이 일단은 제가 제 욕심에 이 프로덕션을 좀 길게 가져가길 원했어요. 그 회차를 좀 스텝은 좀 최소화하더라도 회차를 좀 길게 찍고 싶었는데 그렇게 소화하기가 배우분들이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저희 예산도 한정적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단편 작업을 했을 때 비전문 배우분들이랑 작업한 경험이 좀 좋게 남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먼저 그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그냥 왜 영화 제목이 괴인이었을까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괴인이라고 해서 뜻을 찾아봤는데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건 괴인이 뭔가 약간 괴상한 사람? 그런 의미인 줄 알아서 마지막에 누가 정말 약간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이렇게 변한다고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지막에 그런 엔딩도 아니라서 한 사람을 괴인으로 지정한 게 아니면은 약간 사람의 그런 괴상한 특성 같은 것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제목이 괴인이었던 건지 왜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혹시 뭐 감독님이 답을 해주셔도 좋지만 배우님의 답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다면 기용 배우님 혹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에 대해서도. 아니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네. 진짜로 궁금했던 예. 어쩔 수 없네요, 감독님. 일단 뭐 질문 속에 답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왜 제목이 개인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거죠. 네, 그게 사실 뭐 말로 설명해버리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어쨌든 괴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고
뭐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어떤 이미지가 좀 다른, 좀 낯선 그런 단어라는 면이 일단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뭐 지금 이 영화가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담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관계에서 서로 간에 느끼는 어떤 뭐 불편함, 뭐 나아가서는 공포심,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좀 포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반대도 많았고 약간 비호감을 주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혹은 영화의 결과는 조금 안 맞는 단어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말 그대로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어떻게든 재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 쓰신 분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일부러 사전 정보를 좀 안 보는 편인데, 괴인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서 중간에 그 차를 찌그러뜨린 친구가 혹시 뭐 초인적인 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계속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 이제 감독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 이 스토리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내용이 다음에 전개될지 전혀 감을 못 잡아서 이제 더 흥미롭게 본 것 같은데, 이 그 기용 배우님도 직업이 목수잖아요. 이게 영화에서 평범하게 잘 등장하지 않는 직업이기도 한데 좀 디테일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기용이란 캐릭터를 인테리어 목수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하고, 이 스토리 자체를 어떻게 구상을 하시고 풀어나가셨는지. 일단 목수라는 직업은 사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영화에서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목수를 만나게 된다면 대체로 이제 어떤 노동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접근일 것 같은데, 그런 접근은 아니었고, 일단 어떤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직장인으로서, 제 말은 직장인이 주체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공으로 두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목수라는 직업,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목수라기보다는 회사 일을 때려치고 스스로 목수가 된 직업, 네, 그런 직업 선택하게 된 것 같고, 스토리는 사실 제가 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 별 관심과 재능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재밌게 해보자, 이 기준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를 뭐 제가 의도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 뭐 캐릭터를 만나고 심지어 캐스팅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집을 헌팅한 이후에 이제 여러 작용을 서로 하면서 지금의 스토리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좀 전에 그 이제 일부러 회차를 길게 가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하시지 않은 분들을 이제 섭외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일부러 그렇게 회차를 길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배우분들은 그렇게 회차가 좀 긴 스케줄이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뭐 회차의 개념이 하루에 몇 컷, 몇 씬을 찍느냐인데, 그 일반적으로 이 정도 예산의 영화에서 이제 소화하는 어떤 일반적인 값, 그게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졌고, 네. 그래서 회차를 뭐 최대한 길게 가기 위해서는 스텝과 어떤 배우가 조금 더 뭔가 경쾌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였죠? 그 네, 배우분 이제 배우님들이 아마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주민 배우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주실까요? 집에서 실제로 묵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예. 스케줄이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는 저도 처음 경험을 해본 거라서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촬영 날이 매일매일이 저는 기다렸었고 이제 촬영을 하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본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다 좋았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화-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극 중에 이제 그냥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주저앉고 할 생각입니다. 네. 이경규 아마 한 4, 5개월 정도 걸치는 것 같은데요. 회차가 길거나 스케줄이 길어서 뭐 좋거나 나쁘다는 건 그게 뭐 개의치 않았었고, 사실상 뭐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나가서 출근하듯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 더 길게 하지 않으셨죠? 저는 이제 주로 울산 촬영 집이 울산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촬영을 주로 했거든요. 거의 하루하루가 안식일 같은 물론 이제 촬영이 되게 쉬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임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뒤쪽에서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캐릭터분이 하나 캐릭터 유일하게 2002년 월드컵을 못 봤다고 그랬고 2002년 4강과 차 지붕의 상관관계 이런 거 봐준 카센트 아저씨도 굉장히 깊었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를 했는데 8강에 가능할까요? 감독님께 들어야 될까요? 갔으면 갈것 같습니다. 갈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저희 마지막 질문을 좀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을 하실 분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스릴러 장르를 별로 이렇게 좀 무서워서 잘 못 보는 편인데 저에겐 이게 좀 스릴러에 많이 가까웠거든요. 이게 인물들이 뭔가 그 관계 속에서 무서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네 분 모두 다 뭔가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좀 직면해가지고 다가가는 사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에 대한 감독님의 철학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캐릭터들로 다 구성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도망을 좀 저는 오히려 또 도망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관계에 관한 거는 뭐 네,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좀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생각은 어쨌든 뭔가 우리가 생각보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생각과 그것이 좋건 싫건 네, 그리고 그 어떤 사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책임이나 영향 같은 것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존재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 한 곳에 계속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과정을 저는 오히려 기용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영화가 뒤로 갈수록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감독님 사실 영화의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분법적으로 뭐 선악도 아니고 그때 누군가에게는 호의를 좀 베풀다가도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못되게 굴기도 하고 그런 특히 뭐 기용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다 저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관계 안에서의 그런 면면들이 인물의 좀 다양하고 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모습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셨으니까 또 많은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작품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고 또 배우님들의 그 호흡도 또 리듬감도 너무나 탁월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듣고 싶은데요. 준민 배우님부터 한 마디씩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정말 못하는 연기 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제 다독거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해서 좋은 영화도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귀한 걸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연말 연시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잘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GV가 있긴 한데 사실 오늘 여기 감독님 생일이세요.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면 기억에 많이 남으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제법 듀레이션도 길고 한데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머지않아 또 이렇게 다른 또 영화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